축구 선수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 많을 겁니다. 정강이가 아픈데 참고 뛰었거나, 발등이 아픈데 그냥 축구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고관절이나 사타구니가 아픈데 근육통인 줄 알고 그냥 넘겼거나, 허리가 계속 아픈데 그냥 코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나. 그런데 이런 통증 중 일부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피로골절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선수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피로골절을 경험했거나 피로골절에 가까운 손상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건 피로골절 자체보다 그 이후 관리입니다. 어떤 선수는 초기에 발견하고 훈련을 잘 조절해서 잘 복귀합니다. 반대로 어떤 선수는 조금 아프지만 참고 뛰자, 엑스레이에서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몇 달씩 쉬고 재발하고 경기 감각까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로골절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일단 예방을 하려면 이게 어떤 부상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FIFA 디플로마 인 풋볼 메디슨의 스트레스 프랙처스 파트를 바탕으로 축구 선수와 코치가 꼭 알아야 할 피로골절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통증을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전문가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가 복귀 시기로 적절한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피로골절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로골절 한 번에 뚝 하고 부러지는 골절이 아닙니다. 보통 골절은 태클, 충돌, 낙상처럼 큰 충격 한 번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훈련과 경기 부하가 뼈의 회복 능력을 넘어서면 그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뼈에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인 거죠. 특히 축구 선수는 엄청 많이 뜁니다. 스프린트하고 점프하고 착지하고 방향 전환하고 킥하고 감속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뼈에도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 생기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그 손상을 회복합니다. 이걸 본 리모델링, 즉 뼈 재형성이라고 하는데, 뼈 재형성은 손상된 뼈 조직을 제거하고 새 뼈를 이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할 때 이제 생깁니다. 훈련량이 늘었는데 회복이 부족하다, 수면이 부족하다, 먹는 양이 부족하다, 통증이 있는데 계속 뛴다. 그러면 뼈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부하를 받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뼈에 미세 손상이 쌓이고 피로골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로골절의 핵심 원인은 부하와 회복의 불균형입니다.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빨리 올리고 너무 적게 회복하면은 뼈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제 피로골절이 생기는 거죠. 축구에서 이제 피로골절이 생기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프리시즌에 이제 훈련량이 갑자기 확 늘어버리거나, 이단 테스트 앞두고 갑자기 막 런닝하고 훈련량을 올리거나, 부상 후 복귀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리지 않고 괜찮네 싶어서 계속 자기가 그냥 그날 느낌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훈련 환경이 바뀌어서 딱딱한 짐에서 훈련을 많이 하게 되거나, 오히려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복귀를 급하게 하는 선수, 통증을 참고 뛰는 선수, 회복과 영향을 소홀히 하는 선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통증을 조심해야 할까요? 피로골절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다칠 만한 장면은 없었는데, 처음에 서서히 아프다가 운동할 때 아프고, 쉬면 또 괜찮고, 그러다가 또 다시 뛰면 같은 부위가 또 아프고, 처음에는 훈련 후반에만 아프다가 나중에는 훈련 초반부터 아프고, 또 진행되면 걷거나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겠죠. 검사에서 중요한 건 이제 국소 아픔입니다. 이제 핀포인트로 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거죠.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넓게 뻐근한 경우가 많은데, 피로골절은 뼈의 특정 지점이 정확하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강이 뼈의 한 지점이 아프거나, 발등의 중족골 지점이 아프거나, 발 안쪽의 주상볼 부위의 한 지점이 아프거나, 안쪽 복숭아뼈가 정확히 아프거나, 고관절이나 사타구니 깊은 곳이 뛰면 아프거나, 이런 식입니다. 또 하나는 호핑 테스트, 즉 한발 점프 테스트입니다. 한 발로 점프했을 때 통증이 재현되거나, 선수가 점프 자체를 불안해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피로골절을 진단할 수는 없는데, 병원 평가는 최소한 필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훈련하면 아픈데 쉬면 또 괜찮고, 같은 부위가 계속 반복해서 아프고, 특정 뼈 지점을 우리가 눌러봤을 때 정확히 한 부위가 아프고, 한 발 점프에서 통증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한번 전문가한테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괜히 참고 뛰다가 무조건 피로골절로 발전합니다. 이거. 자,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제 괜찮다고 하시던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피로골절은 이제 초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변화는 이제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럴 페리오스틸 리액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미세한 골막 반응인데,
골막은 이제 뼈 바깥을 감싸는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복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위에 아주 희미한 반응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보입니다. MRI에서는 이제 골수 부종이나 골막 부종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골수 부종은 이제 뼈 안쪽 골수 쪽에 스트레스를 받아 붓고 예민해진 상태고, 골막 부종은 이제 뼈 바깥 막 주변에 생긴 붓기입니다. CT에서는 이제 피지골의 골절선을 자세히 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주상골이나 척추 관절 협부 같은 부위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척추 관절 협부는 허리뼈 뒤쪽에 얇은 연결 부위인데, 젊은 축구 선수한테서 이제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 부위의 피로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끝이 아니라 통증 패턴이 의심스러우면 추가 검사들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로골절은 위치가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피로골절이 다 똑같이 예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부위는 비교적 잘 낫고, 반대로 어떤 부위는 이제 시기를 놓치면 완전골절, 수술, 그리고 장기 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은퇴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로 구분해야 되고, 이제 로우 리스크 피로골절은 비교적 예후가 좋고 부하조절과 단계절 재활로 회복이 잘 되는 편인 피로골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2, 3 중족골 샤프트, 즉 발등 쪽 긴 뼈의 몸통 부위 피로골절이나 후내 측 경골 피로골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 리스크라고 해서 참고 뛰어도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발등이 아프고 체중이 실으면 아프고 특정 중족골이 누르면 정확하게 아프고 최근 훈련량이 늘었다면 이제 단순한 발바닥 통증을 보면 안 되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강이 안쪽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강이 안쪽이 아프다고 전부 신스플리트는 당연히 아닌데, 후내 측 경골 피로골절일 수도 있고, 뭐 만성 운동성 구획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문가한테 평가는 한번 받아보셔야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이제 반대로 하이리스크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하이리스크는 통증이 더 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 안 붓거나, 아니면 아예 불류학, 논리년 아예 안 붙어버리거나 완전 골절로 진행됐을 때 결과가 나쁠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이리스크 부위에는 이제 주상골, 제5 중족골 기저부, 척추 관절 협부, 엔테리어 티비아, 경골 전면, 페모랄 넥, 대퇴경부, 내측 복사 같은 부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상골은 발 안쪽 중간 부위에 있는 뼈인데, 이 부위는 진단이 늦기 쉽고 치료가 되게 까다롭다고 해요. 그리고 제5 중족골 기저부는 발 바깥쪽 새끼발가락 라인 뼈인데, 발목을 접질렀다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진행 중이던 피로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테리어 티비아, 정강이뼈 앞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드레디드 블랙 라인이라는 위험한 소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드레디드 블랙 라인은 정강이뼈 앞쪽에 보이는 검은 골절선으로 잘 낫지 않고 완전 골절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이제 무서운 소견이죠. 페모랄 넥은 대퇴골 경부, 즉 허벅지뼈와 고관절에 연결되는 목 부위인데, 축구 선수가 고관절, 사타구니, 허벅지 깊은 통증을 호소할 때 단순 근육통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 복숭아뼈, 흔하진 않지만 이제 뼈가 안 붙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하이 리스크로 봅니다. 정리하면 피로골절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왔다면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발등이냐, 발 안쪽이냐, 새끼발가락 쪽이냐, 정강이 안쪽이냐, 정강이 앞쪽이냐, 고관절이냐, 허리냐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모든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피로골절 치료의 핵심은 일단 부하를 줄이는 겁니다. 이걸 리스트 로딩 부하 감소라고 하는데, 이제 하이리스크 부위에서 체중 부하 금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목발 깁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 휴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적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부하는 줄이되 뼈 치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력, 근련, 유연성, 움직임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와 점프가 문제라면 일단 달리기와 점프를 줄이고, 상황에 따라서 수영, 뭐 아니면 물속에서 하는 러닝, 사이클, 상체 운동, 아니면 통증 없는 선에서의 근력 운동을 이제 병행할 수 있겠죠. 걷기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통증 없는 걷기, 그리고 걷기와 조깅, 지속적인 러닝, 가속 감속, 방향 전환, 이제 축구 특이적인 훈련, 팀 훈련, 경기 복귀, 이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가야지 통증이 없어졌다고 바로 막 스프린트하고 슈팅 차버리고 방향 전환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 다칩니다. 복귀 중에 통증이 이제 다시 오거나 훈련 후에 통증이 오래 가거나 밤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부하가 가했다는 신호이고, 이제 이때 뭐 진통제를 먹고 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통증은 이제 부하가 가하다는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신호로 이제 내가 계속 뛰면 손상이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피로골절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런 과부하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방의 핵심은 이제 특별히 뭐 어떤 운동을 딱 해라 이것보다는 훈련 부하를 어떻게 올리는지, 선수가 충분히 뭐 회복했는지,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수면은 어떤지, 지면이나 신발에 변화가 있었는지, 통증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보고하는지가 정말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프리시즌 부상 복귀 직후 입단 테스트 준비 기간에는 훈련량을 갑자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피파 자료에서도 부하 활동 수준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고 흔히 주당 최대 10% 증가 원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당연히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이제 분명합니다. 갑자기 올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피로골절은 한 번에 생기는 골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하가 쌓이면서 생기는 골절이고요. 운동할 때 아프고 쉬면 또 줄어들고 같은 부위가 반복해서 아프고 특정 뼈 지점을 누르면 정확히 딱 어느 한 지점이 아프고 한 발 점프에서 통증이 재현되기 시작한다 하면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넘기면 안 되고 전문가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특히 엑스레이가 정상이어도 끝이 아닐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로골절의 위치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다르니까 꼭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입단 테스트 시기가 다가오거나 하면은 갑자기 훈련량을 팍 올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입단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요. 못해도 한 3, 4개월 전부터 사실 6개월 뭐 그 이상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로 못해도 3, 4개월 이전부터는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입단 테스트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훈련량을 야금야금 조금씩 올려놔야 됩니다. 갑자기 입단 테스트 다가온다고 한 달 전부터 운동을 빡세게 하고 뭐 시합을 많이 뛰고 이래버리면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저희가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열심히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알림 설정이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피로골절 이후에 선수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러닝도 하고 감속 가속도 하고 팀 훈련에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경기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